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이커즈 학원에서 ACT, SAT 리딩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니나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1년도 여름방학 ACT 리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ACT, SAT 테스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C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크게 뭐 CBT 아니면 PBT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종이로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미국 아닌 곳에서 보는 학생들은 모두 다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ACT 같은 경우에는 35분이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문제의 수는 40문제입니다. 총 4가지 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Literary Narrative 혹은 Prose Fiction 부분, 그 다음에 Social Science, 그 다음에 Humanities, 그리고 Natural Science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각 10문제씩 해서 총 40문제를 35분 동안에 읽고 푸는 영역입니다. SAT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paper based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랑 ACT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리딩의 시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SAT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 수가 더 많고 지문도 한 지문 더 팔게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65분입니다. 그래서 총 5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각 지문당 10문제 내지 11문제씩 구성되어져 있고 총 52문제 해서 이것을 이제 65분 동안 풀게 되고요. 그 해당 장르 같은 경우에는 US World Literature 부분, 그 다음에 History, Social Scienc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cience 부분이 그 해당 장르입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ACT 테스트랑 SAT 테스트를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붙여서 이렇게 소개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물론 이제 시간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여기 Literary Narrative랑 Prose Fiction이 이제 US World Literature 부분에 이제 좀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History 부분은 좀 Humanities. 근데 Humanities는 뭐 가끔씩 좀 문학처럼 나올 때도 있어서 뭐 Humanities는 뭐 여기 World Literature 뭐 그다음에 History 뭐 반반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 부분도 여기에 상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ocial Studies나 뭐 이제 Social Science 그다음에 마지막 사이언스는 Natural Science 그리고 뭐 SAT는 조금 더 이제 데이터 분석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제 조금 다루고 있는 그 장르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게 3개 포인트씩 각각 뽑아봤는데요. ACT랑 SAT 리딩 테스트에서는 각각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에 Key Ideas and Details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에는 Information 그리고 Ideas.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랑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evidence, details에 관련된 거를 물어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craft and structure, 그리고 SAT 경우에는 rhetoric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passage author이 이 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 그 글의 전개 방식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이 passage를 쓸 때 어떤 strategy를 사용하고 있는가. 뭐 문학으로 치면요. 어떤 literary device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argumentative essa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어떤 로거스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 integration of knowledge and ideas.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는 synthesis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패시지를 이해를 하고 정말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그리고 그거를 점검하는 문제들이 사실상 마지막 3번째 포인트랑 가장 잘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아니지만 3번째 포인트들은 다른 데서 어떤 뭐를 따오든지 다른 데서 어떤 엑셉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여기 패시지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사이언스가 없어지고 이제 리딩에서 그 사이언스 부분을 조금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데이터 어나리시스 하는 부분들, 뭐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도 같이 주어지니까요. 예,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정보를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굳이 같이 ACT랑 SAT를 같이 두는 이유는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여는 컨셉 클래스 같은 경우는 ACT나 SAT, 그러니까 ACT를 확정한 학생이나 뭐 SAT를 확정한 학생이나 아니면은 두 가지를 고민 중인
학생들 모두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인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컨셉 클래스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 연습해도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려봤고요. 그 컨셉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7개 포인트를 이제 제가 강조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vocab in context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SAT가 뭐 단어 문제가 심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제 vocab이라는 건 늘 항상 중요하죠. SAT 같은 경우는 특히 리딩 테스트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문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vocab은 항상 공부를 잘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ACT 같은 경우에도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뭐 문제들이 컨텍스트 미닝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vocabulary words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vocab in context라고 써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vocab 클래스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in context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어에 대한 단순한 시노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 그 local context를 고려해서 그 해당 proposition을 고려해서 그리고 플러스 word sense를 고려해서 단어를 맞게끔 골라줘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리딩 고득점 받는 친구들도 막 한두 문제 틀리면 저기 보캡 문제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어를 외운다고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 계속 그 센턴스 내에서 그 단어의 어떤 역할이나 그 센스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 클래스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센턴스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CT English랑 SAT Writing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어떤 니네들이 그 English Constructions 배우는데, Grammar 배우는데 그거 다 도움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글이라는 건 하나의 미디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풀어야 되는 건데, 패시지 어서리 뭔가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게 갖고 나오는 그 매개체가 글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어디서부터 글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 그래서 vocab in context.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전달하는 그 proposition을 나타내고자 하는 proposition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sentence, 그 다음에 structure, sentence patterns가 당연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vocab부터 그 다음에 sentence construction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막 grammar에 집중돼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희 reading 클래스에서 집중할 거는 보통 이거는 argumentation 할 때 많이 쓰인다. 내지는 뭐 보통 이거는 이런 analogy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이런 구조들, 이 전체 패시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중점돼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솔직히 같이 엮여 있는 거여서 이렇게 독립적인 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passage, paragraph structures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 압박 내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부담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테스트들은요. 그냥 숨은 그림 찾기 뭘 찾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omprehension을 정말 하셔야지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보다는 지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지문에 대한 이해라는 게 그런 막연한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요리사가 된 것처럼 지문을 잘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바로 이제 서머리가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passage, paragraph structures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센텐스를 통해서 센텐스 레벨에서 전달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word level에서 전달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ragraph 레벨에서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제 paragraph 내에서도 각 모든 센텐스가 하는 역할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 패시지 좀 더 이제 글로벌하게 보자면 좀 더 이제 그 브로드하게 보자면 그 패시지 내에서의 paragraph도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기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글이 읽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요. 첫 번째로는 속도가 좋아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정확도에 있죠. 특히 AC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읽었지만 이 문제가 10번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SAT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ACT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거 어디 있었지 하고 그때마다 다시 읽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막 그 모든 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패러그랩은 뭐에 대한 것이고 이 전체 패시지에서 어떤 펑션을 하고 있으며 이 패러그랩을 전개해 나가는 데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팅하는 거가 어떤 디테일스를 사용했으며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각각 센텐스 그리고 패러그랩 그 각각의 그런 웨이트가 다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리딩을 연습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냥 리딩 너무 재밌어요. 테스트 볼 때도 너무 재밌고요. 그 시험 때도 막 뻔하게 이 문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고요. 더욱이 더 여러분 나중에 라이팅 하실 때도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fiction vs non-fic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테스트 디스크립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보면 사실상 literature과 non-literature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fiction과 그 픽션이 아닌 걸 읽는 거는 다르게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컨셉 클래스에서 그 리터처를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리터처이 아닌 걸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컨셉 클래스지만 그래도 퀘스천 타입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프랙티스 클래스랑 클리닉 코스 이렇게도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컨셉 클래스에서 나 ACT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ACT 프랙티스 클래스로 오시겠죠? 그럼 이제 저랑 계속 같이 이 클래스도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은 같은 점으로 치자면 passage, paragraph structures, 그 다음에 key ideas, details 이런 건 당연히 똑같이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이건 그냥 어떤 리딩 테스트든 간에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topics, patterns, 그 다음에 test taking strategies 부분이에요. 일단은 ACT랑 SAT랑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CT랑 그리고 또 SAT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랑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CT 프랙티스 클래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CT 리딩에서 자주 나오는 토픽들 그리고 이제 그 토픽들인데 그게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당 문제들이 나오는 방식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특히나 어떤 그런 선택지가 나오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topics, 그 다음에 patterns, 그 다음에 test taking strategies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돼서 할 것이고요. practice class, 그 다음에 clinic course는 당연히 조금 더 ACT 테스트에서 훨씬 최적화돼서 구성되어져 있는 클래스입니다. 네, 끝으로 제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홍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저랑 함께 하시게 되면 you will improve your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skills ultimately 라고 쓴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저는 조금 리딩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정석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그렇게 글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패러그랩은 요거는 요렇게 쓰여져 있는 패러그랩이고 이 패러그랩은 전체 패시지에서 어떤 펑션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이팅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팅 클래스는 아니지만 리딩 컴프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꽉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리딩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라이팅도 좋아지더라 하는 게 제 첫 번째 강점이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거는 You can build your own strategies for the test라고 나와져 있는데 사실 오픈 클래스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맞춰서 다 개개인의 특성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려고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제가 개인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제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요런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달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각각의 조금 더 그 맞는 방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thorough feedback. 진짜 이거는 제가 여기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록 오픈 클래스지만요, 정말 개개인에 최대한 맞춰서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뭐든 정말 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 저를 만나는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개인에 조금 더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여름방학 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